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양배추에 대한 여러 기사와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인데, 저도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모르고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속 쓰릴 때 양배추 이 공식을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실 텐데 이게 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명까지 있잖아요. 아주 친숙한 식재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양배추에 대한 통념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이 흔한 채소의 잠재력을 정말 100% 끌어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양배추는 위장약이다. 이 공식이요. 네.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양배추를 어떻게 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이 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한 차이와 결정적인 사실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던 비타민 U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알려진 결정적인 이유고 또 일본의 그 유명한 위장약 있잖아요. 카베진. 네, 그거 주성분이라서 더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비타민 U가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비타민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비타민 U는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비타민 계열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연마물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화학 성분인데요. 이걸 그냥 부르기 쉽게 만든 일종의 별명, 신조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메틸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비타민 U라고 부르는 거죠. 줄여서 MMS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이 이름이 1940년대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가네 체니 박사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분이 위궤양, 영어로 얼서잖아요. 네, 얼서. 이 궤양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이 성분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 앞글자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비타민의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궤양, 얼서의 유였군요. 이야, 이건 거의 마케팅의 승리인데요. 그렇죠. 근데 뭐 이름이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연구 결과가 꽤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결과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시 체니 박사가 위궤양 환자 13명한테 매일 신선한 양배추즙을 1.14리터씩 마시게 했어요. 1.14리터요? 매일요? 네, 매일. 그랬더니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치유 속도가 무려 4-5배나 빨라진 겁니다. 4-5배요? 네. 그때만 해도 궤양 환자가 완전히 낫는데 평균 한 37일에서 42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양배추즙을 마신 그룹은 단 7일에서 10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와, 40일 걸릴 치료가 열흘 만에 끝났다니. 이건 거의 기적 수준인데요. 그런데 왜 이게 통념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믿고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핵심은 바로 섭취량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구에서 환자들이 매일 마신 양이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4리터의 생즙입니다. 네, 생즙. 우리가 보통 마시는 우유 푼팩 하나가 1리터잖아요. 매일 그것보다 많은 양의 양배추즙을 마신 거예요. 솔직히 매일 그렇게 드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네요. 이건 거의 밥 대신 양배추즙만 마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 때 샐러드나 쌈으로 곁들여 먹는 양배추 몇 조각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양입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그 위장약 카베진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인 6정에는 비타민 U, 즉 MMSC 성분이 약 150mg 들어있거든요. 네네. 이 양을 얻으려면 생양배추를 무려 5통이나 먹어야 합니다. 5통이요? 네, 무게로 환산하면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kg에서 많게는 20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20kg이요? 그건 거의 뭐 초등학생 한 명 무게 아닌가요? 그걸 매일 먹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걸로 거의 뭐 찜질을 해야 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양배추로는 위 점막 보호나 궤양 치료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비타민 U를 섭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건 식품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고농축 원료의 영역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말은 아주 많이 먹었을 때라는 아주 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샐러드나 쌈으로 양배추 몇 장을 먹었을 때 그 효과는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 이득을 보는 곳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장입니다. 장이요? 네, 위를 스쳐 지나간 양배추의 진정한 활약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자료에 나온 영양 성분표를 보면요. 양배추 90g,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종이컵 하나 가득 담은 분량을 기준으로 볼게요. 네네. 그중에 80g 이상이 수분이고요. 아주 중요한 성분인 식이섬유가 2.43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꽤 많은 양이에요. 아, 식이섬유군요. 식이섬유가 장에 좋다는 건 뭐 이제 상식처럼 다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랑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쭉 내려갑니다. 아,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째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한번 싹 청소해주는 빗자루 같은 역할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장에 사는 수많은 유익균들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아, 유익균의 밥이요? 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유익균들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막 번성하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즉, 우리 장 속 생태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공품이 아닌 순수한 식재료로서의 양배추는요, 위 건강보다는 장 건강에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위보다는 장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장 건강은 시작에 불과하고 무슨 심장부터 뼈까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효능이 막 나열되어 있던데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심혈관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심혈관이요?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K,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그 적양배추의 보라색 색소 있잖아요. 네, 안토시아닌? 맞습니다. 그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이게 혈관 속 염증을 줄여서 심장병 위험을 낮추죠. 잠깐만요. 비타민 K요? 저는 비타민 K 하면 항상 그 뼈 건강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칼슘 이야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성분이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심장에도 관여를 하는군요. 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혈액 원고에 관여하는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뼈 건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죠. 아하,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뼈에 제대로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비타민 K가 바로 그 칼슘을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중요하죠. 와, 하나의 성분이 심장과 뼈 양쪽 모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네요. 정말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우리가 십자화과 채소라고 부르는 채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 그 특유의 쌉쌀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맛의 정체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가 양배추를 씻거나 자를 때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 바뀝니다. 아,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나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성분도 있었어요. 바로 엽산. 네, 엽산, 즉 비타민 B9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엽산은 혈액 속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혈 비타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효능들을 최대한 누리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으로 먹는 것 대 익혀 먹는 것, 이 오랜 논쟁을 오늘 종결시켜 주시죠. 그건 어떤 효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목적에 따라 다르군요. 네. 만약 위점막 보호 성분인 비타민 U, 즉 SMM을 조금이라도 더 섭취하는 게 목적이라면 무조건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만 가열해야 합니다. 이 성분이 열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얼마나 약한데요?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끓는 물에 단 5분만 데쳐도 생령 배추에 비해 SMM 함량이 약 62%나 그냥 폭삭 주저앉고요. 5분간 쪄도 약 46%가 사라집니다. 와, 생각보다 손실이 엄청나네요.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같은 연구에서 전자레인지로 짧게 가열했을 때 손실이 가장 적었다는 결과가 있긴 합니다. 아, 하지만 역시 비타민 U를 최대한 보존하고 싶다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면에 소화 기능이 좀 약하거나 평소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생양배추의 섬유질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익혀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속을 편안하게 하는 현명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리할 때 딱딱해서 보통 버리게 되는 양배추 심은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잘라내고 버리는 데 익숙한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정말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양배추에서 비타민 U가 가장 풍부하게 밀집된 부위가 바로 그 딱딱한 심입니다. 와, 게다가 단맛을 내는 알라닌,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같은 성분도 풍부해서요. 채소 육수 낼 때 이 심을 넣으면 국물 맛이 아주 깊고 시원해집니다. 아, 육수 낼 때 쓰면 되겠군요. 그거 말고 다른 활용법은 없을까요? 물론 많죠. 아주 얇게 채 썰어서 샐러드에 넣으면 다른 잎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아삭한 식감을 더할 수 있고요. 네. 잘게 다져서 만두소나 볶음밥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깍둑썰기에서 피클을 담가도 아주 별미입니다.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영양과 맛의 보고죠. 당장 오늘부터는 양배추 심을 따로 모아둬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실전 팁, 세척과 보관법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겹겹이 쌓여있다 보니까 잔류농약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국산 양배추는 농약 허용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바깥쪽 겉잎 두세 장 정도는 떼어내시고요. 네. 그 안쪽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좀 찜찜하시다면 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배추를 잘게 썬 후에 물에 담그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비타민 C나 비타민 U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에다 녹아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새 쪽은 반드시 자르기 전 통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오래 가나요? 제 경험상 양배추는 사오면 꼭 반 이상 남아서 냉장고에서 물러지더라고요. 아주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통양배추의 경우에요. 가장 먼저 수분이 날아가는 곳이 바로 심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칼로 심지를 삼각형으로 도려낸 뒤에 그 파낸 자리에 물에 흠뻑 적신 키친타올을 채워 넣으세요. 아, 심지 자리예요? 네. 그리고 랩이나 비닐로 전체를 잘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3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도 아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심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요? 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건 아니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양배추 같은 십자헛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양배추는 아예 피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히 이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대부분 비활성화돼요. 다행이네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양배추를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특히 고농축된 즙 형태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익혀 먹기 꼭 기억해야겠네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분들이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라피노스라는 당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평소에도 가스가 잘 차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이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이런 분들도 소량씩 그리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인가요? 혈액 희석제, 대표적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 고절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아, 앞서 양배추에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타민 K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와파린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요,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섭취량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요? 네, 갑자기 양배추를 엄청 많이 먹거나 먹다가 아예 끊어버리는 등 섭취량을 급격하게 바꾸지 말고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양배추 한 통을 속속들이 분해해본 기분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양배추의 위장 보호 효과는 사실 약처럼 아주 많은 양을 농축해서 먹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식품으로 먹는 양배추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에 훌륭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효능을 원하는지에 따라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 정보를 대할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죠? 바로 특정 식품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형태와 양을 기준으로 한 주장인지를 구별하는 눈입니다. 아,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TV나 인터넷에서 5호가 당뇨의 특효 같은 정보를 접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주장이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식품의 차원인가? 아니면 유효 성분만 추출해서 수십, 수백 배로 농축한 기능성 원료의 차원인가? 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하고 안전한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